직영 시공의 차이점이 뭐냐, 뭐가 장점이냐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영 시공인 거랑 아닌 거랑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본사 직영이다, 공장 직영이다, 뭐 시공 직영이다, 뭐 직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정말 진짜 직영이 뭔지에 대해서, 왜 직영 시공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여길 문의해도 직영이다, 저길 문의해도 직영이다. 맞아요. 다 직영이다. 네, 그래서 맞아요. 대체 그게 뭔데 직영이라고 하냐. 직영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감독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신뢰를 주고 좀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직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직영에 대해서 직영 시공을 왜 받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창호하면 압출 공장이 있습니다. 압출 공장이라고 하면 우리 앞전에 노메이커 공장 소개했잖아요, 감독님? 네. 네, 그 공장이 바로 압출 공장이라고 합니다. 압출이라고 하면 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공장을 압출 공장이라고 합니다. 압출 라인에서 프로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프로파일이 만들어져서 2차 생산 제작 공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집에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에 맞춰서 창호가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운반이 되겠죠. 운반하면 누군가 손에 의해서 시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시공의 불량이나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AS,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5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요 PVC는 레진과 여러가지 첨가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첨가하는 첨가물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주 원료는 레진입니다. 레진. 그 원재료를 가지고 배합을 해서 이렇게 창호가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탄산칼륨이라 그래서 PVC 레진과 탄산칼륨과 혼합을 해서 하나의 창호로 나온 게 이걸 바로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탄산칼륨이 좀 저렴해요. PVC 레진이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이 레진보다 좀 저렴한 탄산칼륨을 좀 과하게 첨가를 하면 창호는 무겁고 튼튼하고 뭐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한마 드릴로 딱 됐을 때 땅 하고 깨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원가만 낮추고자 탄산칼륨 배합을 과하게 첨가를 한다면 딱딱하고 무겁다고 해서 좋은 창호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 LG 레시피 자체는 레진을 많이 함량을 하고 탄산칼륨을 최소화해서 너무 딱딱해서 깨지는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탄산칼륨 함량이 가장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샤시 같은 걸 잘라보면 뭔가 무겁고 땅땅한 느낌이 있는데 슬근슬근 잘 잘려요. 그런 것들이 탄산칼륨이 과하게 배합된 그런 프로파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그거 있잖아요, 무슨 고무 자르듯이 좀 잘 나가지도 않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레진의 함량이 높아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업체마다 틀려요. 혹시 느끼셨습니까? 예, 흰색인데도 네. 이게 미묘하게 색이 좀 다르네요. 맞아요. 페인트 칠을 할 때도 이색 저색해서 뭐 조색을 한다. 프로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PVC 레진, 탄산칼륨, 그리고 요 조색을 하기 위한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하는 백색 무기 화학이라는 성분이 조색을 하는데 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싸요. 그 소재가 백색을 더 맑고 더 퓨어하게 만드는 소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LX 제품 뭔가 하얗잖아요. 순 백색 같은 느낌, 말 그대로 퓨어한 느낌. 얘도 백색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백색, 이렇게 봐도 백색. 근데 비교를 해보면 약간 중백색 같은 느낌. 요게 바로 첨가물 중에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보시기엔 어떤 회사 불문하고 똑같은 틀에 짝의 유리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성분들 상세하게 보면 색깔 내는 이런 조색도 신경 써서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차 생산 공장에 가겠죠. 이제 세대에 맞게 프로파일을 사각형으로 또 보강심을 넣고 용접을 하고 창짝을 만들고 페어글라스 유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완성창이 됩니다. 완성창, 그리고 또 조립창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들어봤어요. 감독님, 제가 그 질문을 왜 하냐면요, 제가 상담 다니다 보면 제가 정말 웃지 못할 얘기인데, 본사 제품입니까? 조립 제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공업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면은 네. 소비자분들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조립바 이런 건 사실상 저희가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네, 그 조립바라는 건 과거에 알루미늄으로 된 현장에서 잘라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창호들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그런 창호들은 어떻게 보면 조립창으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PVC 창호 같은 경우는 전문가분들이 조립창이다, 완성창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본사에서 만들어지는 창, LX 하우시스 대리점에서 만들어지는 창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이해를 돕는 게 좀 맞는 설명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리점은 현장에서 조립을 해요? 아니 인터넷 보니까 조립창이라고는 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조립 아닙니다. 완성창과 조립창이라기보다는 본사 제품과 대리점 제품이다. 저는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게 그 네. 단어가 주는 그런 어감 때문에 네.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 그쵸.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적인 수사가 아닌가. 네, 맞아요. 본사에서 제작되는 과정, 완성되는 그 완성품, 대리점과 틀릴 게 없죠. 네, 다 같은 과정으로. 정말 상세하게 들어가면 부자재들이나 조금씩 설비가 틀릴진 몰라도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완성창, 조립창이라는 표현보다 본사 제품과 대리점 제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단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작을 했죠. 이제 시공을 가게 되겠죠. 시공. 창서우징 저희 직원들이 해당 세대로 가서 철거부터 마감까지 그게 이제 시공팀. 크게는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팀이 시공을 하는데 소비자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창호를 선택을 하는지 중간에 판매처가 있습니다. 벤더 업체, 네, 영업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뭐 직영 시공이다, 뭐 본사 직영이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시공하는 업체들은 다 외주 업체죠. 시공팀들도 다 개개인마다의 사업자가 다 있습니다. 그 업체에 보험이 들어있다, 그 업체 소속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직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사 직영이 아니라 본사에서 관리를 한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는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창사우징이 시공 전문 법인입니다. 다른 업체에 저희가 통해서 의뢰를 받아서 시공을 많이 했었죠, 과거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웃소싱이죠. 외주 시공팀입니다. 그 판매하는 사람들, 영업하시는 분들 무턱대고 밀어내기 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개수빨만 늘리려고 하는 이런 욕심에. 그러면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막 대고 계약을 해냅니다. 계약이 성사가 되면 판매업체에서 여기저기 시공업체들을 섭외를 합니다. 판매한 세대 가서 시공을 시키죠. 시공비 한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체마다도 조금씩 틀리고요. 시공을 좀 하다가 시공비 문제, 업체와의 또 시공사 간의 어떤 이런 트러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금방 헤어져. 그럼 헤어지면 다른 시공팀을 또 불러다가 내가 시공비 줄 테니까 우리 시공 좀 해줘. 또 그 누군가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또 없어져. 네, 우리랑 계약을 파기해. 그러면 판매는 되어 있죠. 네, 시공은 해야 되는데 시공팀이 지역에만 또 시공팀들을 섭외를 해서 네, 이렇게 야 우리 어디 집에 시공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그 창호 이 돌아가는 시장인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우리 소비자들은 판매사와 계약을 하겠죠. 네, 하지만 시공사, 시공업체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판매사와 시공사가 좋은 이유로 헤어졌다면 관계유지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좋은 이유라고 하면 헤어질 일이 없겠죠. 서로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한다고 보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공사에서 시공을 받았던 세대 AS가 발생을 했다. 판매처에다가 AS 신청을 하겠죠. 그럼 그 판매처가 좀 난처해지는 거예요. 이제 시공을 우리가 안 했는데, 시공은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날 내가 5집인가 공사를 우리가 했는데 어디 시공사에서 시공했는지도 몰라요.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그 판매처는 현재 시공하는 시공사에 부탁을 하죠. 과거에 누가 여기 시공을 했는데 걔 이제 나랑 등졌어. 걔 이제 나랑 진행 안 해. 나 이거 AS 좀 해줘. 그러면 그거 뭐 흔쾌히 해주는 업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시공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해주냐. 그러면 이제 옥신각신 하다 보면 AS 부분 때문에 실비가 처리가 된다, 고객 부담이다,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뭐 AS 기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판매할 때는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직영 시공을 안 한 거에 대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걸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오랜 시간 시공 쪽에 몸을 닫고 있다 보니까 뭐 지역의 선후배들, 뭐 어떤 회사에 어떤 시공팀들, 많은 팀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어디 누구 어디 판매하는 사람 있잖아. 거기 시공 의뢰 들어와서 내가 몇 번 해줬는데 시공비가 안 맞아. 시공하는 우리 지역 후배, 어떤 업체 형님 내가 1년을 해보니 타산이 안 맞더라. 기성을 받으면 목돈이고 돈이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 주고 부자재 쓰고 장비대 주고 하다 보니까 형님 나한테 정작 남는 건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공깃밥 1,000원이 언제부터죠, 감독님?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 그렇죠. 네. 시대가 변하고
인건비 올라가고 부자재가 진짜 고공행진을 할 이런 시기에 시공비는 정말 제가 알기로는 5년, 6년 전 그 시공비 그대로예요. 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시공비는 책정돼 있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부자재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 세대에 예를 들면 우레탄 포민이 실리콘이 이런 것들 이런 부자재들을 아낌없이 쓰겠느냐?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판매처에서도 시공비를 올려서 뭔가 시공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 너 손 떼. 그러면 또 지역에 누군가 시공하는 팀들을 또 어거지로 섭외해서 또 시공을 시키고 그 친구도 버티다 포기하게 되고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물론 저렴한 금액에 좋은 제품 네, 꼼꼼하게 시공받기를 누구나 다 갖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다소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시공받는 걸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같은 제품이더라도 너무 과하게 저렴하다 하면 이런 문제점이 좀 숨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창사우 중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시공을 하다 보니 시공에 있어서 부자재들 이런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쓴다는 거 이게 또 직영 시공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 아닐까. 선생님 그러면은 이러한 네. 악순환들이 결국은 소비자분들도 같이 피해를 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최대한 줄이는 거죠. 정해진 시공비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자재 줄여야죠. 인건비 줄여야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간다는 거. 네, 정말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피해가 여기서 그치면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 사후 관리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업체들이 계속 악순환해서 또 없어졌다가 또 신규 업체 또 시공했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고스란히 사후관리에 바로 직결적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AS 신청을 하죠. 그럼 이미 그 시공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AS 기간 안에 있던 아니면 AS 기간이 끝났던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판매사에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들한테 부탁을 하겠죠. 야, 예전에 얘가 시공했던 집인데 여기 뭐 물이 좀 샌데 가서 좀 봐줘. 그러면 이 지금 시행사 또 시공비도 지금 깐깐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흔쾌히 가겠어요? 서비스 받아야 될 그런 소비자가 정작 진짜 필요할 때 유지 관리를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 이것 또한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거금을 들여서 이 판매처에 믿고 맡겼는데 결국은 여기저기 뭐 붙여서 하는 그런 시공팀 사후 관리를 받을래니 참 복잡하고 네, 이런 어떤 불편한 이 유통 과정 속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판매처에서 사후 관리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작 직영이다 뭐 우리가 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시행사는 따로 있다. 네, 결국 AS도 그 시공사의 AS를 책임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 판매사 자체에서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소화하고 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시공 일정을 길게 잡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직영 시공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직영 시공 특 장점 직원들이 부자재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우리 직원들의 정해져 있는 급여 정해져 있는 월급 안에서 시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나 부자재 넉넉히 쓰겠다. 시공비 얼마니? 요새되는 얼마에 마감 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부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 성이 찰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낌없이 부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직영 시공의 특장점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건축주분들이 어떻게 직영 시공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네, 감독님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우리 직영입니다 라고 하면 참 알 길이 없죠.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시공 과정을 중심으로 저희가 영상을 담곤 하는데요. 그런 것들 정말 꼼꼼하게 퀄리티 높여서 마감을 하고자 유튜브도 시작한 이유기도 하고요. 여러 업체들 견적 보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정말 이 업체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그런 업체인지 시공팀들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뭐 그런 업체인지 뭐 그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렇게 업체 선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이해를 한 게 네. 직영 시공 같은 경우는 외주 시스템과 달리 직원제로 운영이 되면서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계속 같은 사람이
책임지고 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뭐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그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에요. 네, 몇 안 되는 직원들이지만 과하게 우리가 일정 잡지 않고요.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만 우리 직원들이 꼼꼼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끝나고 벌어질 그런 문제들, 공사 끝나고 나서도요, 직원들 본인들이 직접 시공한 세대들 끝까지 책임지고 AS까지 직접 본인들이 한다는 거, 그게 직영시공의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창호 유통 과정, 직영시공에 대한 어떤 뭐 장점이랄까, 중요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 자리를 해봤습니다. 두서없이 제 경험담만 막 늘어뜨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참고로 감독님 눈이 많이 낮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요거 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많이 낳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약간 충혈이 됐다는 거,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뭐 어떤 뭐 상징 아닐까 싶습니다. 실핏실 터진 거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네. 확실히 이 직영시공이 책임감이 좀 남다르긴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참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뭐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는 이게 답답함이 있죠. 하지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직영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막말로 정말 할 테면 해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네,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